영국의 법학자 하트의 동그라미 법의 구성 요소로 1차 규칙과 2차 규칙을 제시했다. 1차 규칙의 동그라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행위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이고 의무 부과 밑줄 2차 규칙은 동그라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에게 1차 규칙을 운용할 권한 1차 규칙들을 운용할 권한의 밑줄 그럼 1차 규칙은 단순하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대한 이야기 2차 규칙은 그 해야 한다라는 규칙을 너네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권력자한테 주는 거죠. 이해됐죠? 이 두 가지 규칙의 결합으로써 법체계가 완성된다는 것이 하트의 주장이다. 이는 법을 일종의 명령으로 보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 규칙이라는 개념을 분석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법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려고 했다. 다양한 기능을 설명의 밑줄. 목적이 설명이었대요. 하트는 법의 원시적인 형태인 1차 규칙만 존재할 때 발생하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승인규칙, 변경규칙, 재판규칙과 같은 2차 규칙들이 도입되고 있다. 승인규칙부터 가로 열고요. 재판규칙까지 가로 닫읍시다. 이게 바로 뭐다? 2차 규칙의 예시들입니다. 이해됐나요? 법에 1차 규칙만 있다면 어떤 1차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뭘 보완하기 위해서? 애매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승인규칙의 동그라미 우리 2차 규칙 예시라고 1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을 때 승인, 변경, 재판 이렇게 순서가 돼 있었지? 그래서 그 아래도 승인, 변경, 재판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이 될 거예요. 알겠죠? 이건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특정 상황에 적용될 1차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 적용될 1차 규칙 밑줄 기준 밑줄 예를 들어 가로 엽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민사 밑줄 법률 밑줄 관습법 밑줄 관습법이 없으면 상식적인 이치 즉 조리의 밑줄 규정함으로써 관습법이나 조리까지 포함하여 민사형에 적용되는 1차 규칙들의 기준과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가로 닫읍시다. 이게 승인규칙이란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거는 민사, 법률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으면 관습, 너네끼리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어?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 그럼 어떻게? 사람이라면 자고로 일해야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나요? 또한 의무의 규칙만 존재한다면 규칙을 수정할 수 없어서 급격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 유연하게 대응의 밑줄 새로운 1차 규칙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1차 규칙 도입 밑줄 기존의 1차 규칙을 폐지 내지 변경의 밑줄 그래서 없앨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권한에 관한 규칙이 필요하다. 변경규칙은 변경규칙의 동그라미 그래서 변경규칙은 뭐 하는 것이었다? 1차 규칙을 만들고 폐지하고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권한의 행사 주체 및 행사 절차를 규정한다. 이러한 권한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한은 누가 규칙을 도대체 다시 만들 건지 누가 변경할 건지 누가 없앨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행사 주체 밑줄 행사 절차의 밑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또 가로 열어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게 부여하고 있다. 입법이 이제 바로 뭐예요?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죠. 주체, 누구? 국회에 대한 이야기. 헌법 49조는 제적국회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국회의원의 과반수 찬성은 입법의 기준. 자, 거기 과반수 출석 밑줄, 과반수 찬성의 입법의 기준 밑줄. 이게 바로 뭐예요? 절차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헌법 제40조에서는 비추어 민법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가로 닫아.
이와 같이 변경규칙은 승인규칙이 한정하는 1차 규칙의 변경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변경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밑줄. 그리고 의무규칙만으로는 의무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어 적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 거기 위반자 밑줄, 제재의 밑줄. 자,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재판규칙의 동그라미. 이 규칙은 1차 규칙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여부 확인 밑줄, 그 위반에 적정한 제재의 밑줄, 권한을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 밑줄, 이 권한의 행사 절차를 규정한다. 절차의 체크. 예를 들어 가로 열어 헌법 101조는 재판의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이야기죠. 법원 조직법의 조항들은 법관의 자격, 법원의 종류 등을 정의하고 있다. 가로 놔둡시다. 승인규칙에는 대개 권한의 부여만 관련된 내용이 법조문에 직접 되어 있지 않다. 승인규칙 밑줄, 권한 부여 밑줄,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다의 밑줄. 그러나 세모, 암묵적의 밑줄. 1차 규칙을 적용할 것에 대한 판단 권한을 암묵적으로 뭐였다? 법관, 공무원 밑줄. 그래서 뭐예요? 그냥 써져 있진 않지만 우리는 관습적으로 법관과 공무원에게 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나? 그런 점에서 1차 규칙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관이 어떤 1차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승인규칙은 재판규칙이기도 하다. 그래서 승인규칙은 재판규칙 밑줄. 이것도 밑줄 쳐놓읍시다. 또한 법조문에 법률의 변경이 언급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변경규칙인 것은 아니다. 법률의 변경이 언급 밑줄, 무조건 아니다의 밑줄. 변경규칙은 자, 다시 여기 변경규칙 동그라미 쳐놓고 그 문단에 처음에 승인규칙도 동그라미 쳐놔라. 자꾸 헷갈리게 나오니까. 입법부의 법률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내용에 국한하며 입법부 밑줄, 국한 밑줄, 법률이 변경되었을 때 적용될 1차 규칙을 지정하는 법조문은 승인규칙이면서 재판규칙이다. 1차 규칙 지정 밑줄, 이건 또 승인규칙이면서 재판규칙이다. 별로 그냥 개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어. 단어야 그냥 그 단어만 보면 되는 거야. 변경규칙은 국한되는 거고 1차 규칙 지정하는 것은 계속해서 승인이자 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납득했어? 뭐야, 이게 끝이잖아.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의 구성요소, 지금까지 보였어요. 아까 구성요소를 구별하여 소개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밝히고 있다. 이게 바로 뭐였어? 기능에 설명에 대한 이야기, 요소에 대한 이야기죠. 답은 1번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기능이라는 거는 재판규칙, 승인규칙, 그 다음에 변경규칙, 이 세 개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법을 일종의 규칙으로 보는 통념만을 비판하며, 비판이 있나요? 비판은 없었죠. 네, 잘못된 게 없었습니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국가기관의 역할을 역사적 측면 밑줄, 역사적 측면이면 어떤 사건에서는 이렇게 되었다, 어떤 사건에서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었죠? 틀렸고요. 법률이 재판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되는 방식, 유사한 사례에 빗대었다. 유사한 사례의 밑줄, 실생활 적용 밑줄 있었나? A씨는 B씨는 이런 거 있었나? 없었지? 헌법의 조문들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밑줄, 두 견해의 공통점 밑줄. 누가 거기에 대해서 헌법 문제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죠? 제껴야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트는 2차 규칙이 1차 규칙을 보완해야 법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된다고 보았다. 맞는 말이죠? 2차가 1차가 모자란 점을 이렇게 메꿔주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 법원 조직법에서 법관의 자격을 규정한 조항은 2차 규칙 중 재판 규칙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관의 자격 규정 아까 어디 있었어요? 저기 그 마지막
마지막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에 있었죠. 법원 조직법의 조항들은 법관의 자격, 법원의 종류 등을 정의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야? 재판규칙의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 1차 규칙에는 2차 규칙의 제정 권한을 특정한 개인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나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1차 규칙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 법 오로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판단할 권한을 주는 거는 2차 규칙에 대한 이야기였고 1차와 2차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이 태동했을 당시에는 공동체에게 의무를 강조하는 1차 규칙만 나열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1차 규칙이 먼저 있기는 했었다. 근데 2차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1차 규칙만 있는 사회에서는 1차 규칙의 적용 범위에 의문이 생길 때 해결해줄 절차나 방법이 없다. 맞는 말이죠.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볼까요? 기억이 뭐냐? 기억이 오케이. 법의 원시적 형태인 1차 규칙만 존재할 때 발생하는 결함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행위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1차 규칙에 부과하는 거 아닌가요? 1차 규칙에 부과한다고 써져 있었죠. 1문단에. 1번이죠. 1문단 보세요. 1문단 처음에 두 번째 줄 1차 규칙은 공동체나 관련된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2번 보겠습니다. 규칙을 수정할 수 없어서 급격한 사회 변화에 유용하게 될 수 없는 것. 맞는 말이죠. 2차 규칙이 있었어야 되니. 구체적 상황에서 1차 규칙을 적용하는지 애매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2차 규칙이 필요했죠. 새로운 법률 제정, 기존 법률 개정 내지 폐지. 이게 바로 뭐였어? 변경 규칙이었잖아. 2차 규칙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잖아. 이해해?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인 거죠. 적정한 제재. 이게 바로 뭐였어? 재판 규칙이었지.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25번 형법 제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하고 2항은 범죄와 법률이 변경되어 그 범죄행위를 구성하기 아니 된 거나 형이 그것보다 가벼운 죄는 신법에 따른다. 신법에 따른다 의미죠. 자, 제3항은 재판이 확정된 이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기 아니하게 된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규정이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형사에 관한 승인규칙은 민사에 관한 승인규칙처럼 관습법이나 조리도 1차 규칙으로 인정하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민법만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 1문단에서 그 앞에서 그랬지?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형법 1조 1항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1차 규칙에 해당하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조 1항 법률에 따른다. 이거 1차 규칙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이거 승인규칙인가? 그거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틀렸고요. 형법 제1조 2항에서 언급된 구법이나 신법은 재판규칙에 의해 그 제정요건이 한정되는지 2차 규칙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법이나 신법은 변경에 대한 이야기니까 변경규칙에 해당하는 거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4번 형법 제1조 2항은 법률의 변경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사회의 변화에 유의하여 변경규칙에 해당하겠군. 근데 이거 아까 우리 앞에서 뭐 밑줄쳤었냐면 언급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변경규칙인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부분에서 또한 법정 맨 아래줄에 있습니다. 맨 아래쪽 변경규칙 마지막 동그라미 친 데 위에. 또한 법조문에 법률의 변경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변경규칙인 것은 아니다.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이것은 변경규칙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승인규칙과 재판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법 제1조 3항은 형의 집행을 면하는 기준을 법관에게 제시했다고 했으니까 승인이면서 재판규칙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지?